자, 여러분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소화의 마지막 단계, 소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자, 소장에서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겁나게 어려울 겁니다. 자, 먼저 소장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소장은 길이가 6에서 7m 정도 되고, 직경은 한 3cm, 3에서 한 4cm 정도 되는 가늘고 긴 관이랍니다. 네, 이 소장은 위치에 따라서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나눠져요. 이 12지장 같은 경우에는 소장이 시작하는 이 첫 부분인데 이 길이가 손가락 12마디의 손가락 마디랑 길이가 비슷하다고 해서 12지장이고 한 25, 6cm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공장은 소장의 한 절반 정도를 공장이라고 하는데 이 공장에서 주로 소화와 흡수가 진행이 된답니다. 그리고 회장은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소장에서 일어나는 소화를 자세히 한번 봐보면 첫째, 기계적 소화가 일어나는데 자, 소장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기계적 소화는 분절 운동입니다. 자, 분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섞는 거예요. 뭘 섞는다? 음식물이랑 여러 가지 소화액을 섞는 작용. 얘를 우리는 분절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참고로 연동 운동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연동. 자, 이 연동 운동은 뭐다? 자, 소장은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럼 이 소장에서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주는 것. 즉, 위에서의 꿈틀 운동과 비슷한 것이 연동 운동이랍니다. 자, 두 번째, 화학적 소화가 있는데 소장에서는 화학적 소화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즉, 화학적 소화의 꽃은 소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장에서는 소화액이 무려 3가지가 분비가 되는데 첫 번째, 이자에서 분비되는 소화액, 이자액. 자, 두 번째, 쓸개에서 분비되는 소화액, 쓸개즙. 그리고 소장벽에서 분비되는 거, 장액. 이렇게 3가지가 분비가 된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의 명칭을 한번 봐볼게요. 자, A는 뭐다? 쓸개. B는 12지장. C는 이자랍니다. 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가 분비가 된다고요? 이자액이 분비가 되는데 이 이자액은 분비가 된 뒤에 어디로? 12지장으로 분비가 된답니다. 이자액은 그래요. 자, 두 번째, 자, 쓸개즙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간에서 쓸개즙은 만들어진답니다. 자,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즙은, 자, 저장을 어디에서 한다? 쓸개에서 저장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분비는 어디로 한다? 쭉 보면, 또 12지장으로 분비를 한답니다. 자, 야는 쓸개즙이에요. 자, 다시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이 되어서 쓸개에 저장이 되었다가 12지장으로 분비를 한답니다. 자, 그러면 1번. 아까 이자액이 분비가 되었는데 자, 이자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자, 적도록 하세요. 자, 이자액에는 자, 소화요소가 무려 3가지가 들었어요. 첫째, 아밀레이스. 자, 요거는 입에서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자, 두 번째, 트립신. 세 번째,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소화요소가 3가지가 있는데, 자,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분해를 한답니다. 자, 그리고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를 해요. 자, 그리고 라이페이스는 뭐를 분해한다? 지방을 분해해요. 즉, 이자액은 엄청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다?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하는 소화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이자액에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야는 pH가 한 8 정도 되는 물질이에요. 즉, 염기성 물질이랍니다. 자, 얘가 왜 나올까요? 자, 그 이유는 자, 위에서는 뭐가 분비가 되냐? 염산이 분비가 되지요. 근데 이 염산 같은 경우에는 pH가 얼마? pH가 이 정도 되는 아주 강한 산이에요. 그러면 이제 음식물이랑 염산이랑 섞이면 이 음식물 전체가 pH가 아주 낮은 산성 물질이 되겠지요. 근데 얘가 그대로 소장으로 내려가 버리면 소장벽에 손상을 입힐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자액에서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염기성 물질을 분비를 해서 산성과 염기성을 서로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자,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쓸개에서는 뭐가 분비가 된다? 쓸개즙이 분비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쓸개즙에서는 소화효소는 없어요. 즉, 화학적 소화는 시키지 못한답니다. 근데 쓸개즙이 중요한 것은 뭐냐? 3대 영양소 중에서 지방의 소화를 도와줍니다. 자, 그럼 지방 같은 경우에는 식용유, 대표적으로 기름이지요. 자, 그럼 소화액은 주로 뭔 상태일까요? 물 상태겠지. 그럼 이 물, 소화액이랑 기름이랑은 지방이랑은 섞인다, 섞이지 않는다? 섞이지 않겠지요. 그럼 소화가 일어날 때는 소화는 어디에서만 일어날까, 얘들아? 소화는 바로 여기 닿는 표면적에서만 일어나겠지요. 그럼 닿는 표면적에서만 일어나면 소화의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당연히 느리겠지요. 자, 그래서 이때 쓸개즙을 딱 넣어줘요. 쓸개즙을 넣어주면 지방과 물이 고루고루 섞이는 작용을 해요. 그럼 고루고루 섞이면 이 소화액이랑 뭐랑 음식물이랑 지방이랑 잘 섞여서 소화를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요거는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자, 세 번째, 소장벽에는 뭐가 있냐면 장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장샘. 자, 위 벽에는 위샘이 있었지요. 똑같이 소장벽에는 장샘이 있는데 이 장샘에서 분비되는 액이 장액이랍니다. 이 장액에는 여러 가지 소화효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째, 말테이스. 말테이스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랍니다. 자, 두 번째, 펩티다제, 야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뭐 수크라제, 뭐 락타제 같은 여러 가지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소화 과정을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 입, 위, 소장 중에서 첫째, 입에서 소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납니다. 자, 누구에 의해서?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자,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뭘로 분해를 한다? 엿당으로 분해를 한답니다. 자, 그러면 탄수화물은 위에서는 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위에서는 단백질 분해 요소만 분비가 되니까. 그럼 그대로 소장으로 내려가는데, 자, 소장에서는 액이 세 가지가 분비가 되고 그 중에서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 것은 이자액과 장액이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만 볼게요. 자, 이자액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 똑같이 아밀레이스예요. 자, 이 아밀레이스는 입에서 분비되는 아밀레이스랑 같다 다르다? 같다. 자, 그럼 역할도 똑같겠지요. 어떤 작용을 한다?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엿당은 이당류죠. 이당류. 당이 두 개 뭉쳐져 있는 거. 즉 아주 완벽하게 분해한 것은 아니야. 그럼 누가 분해를 한다? 장액 속에 있는 소화효소가 분해를 해요. 그럼 탄수화물 분해 효소 중에서 대표적으로 말테이스. 자, 이 말테이스가 하는 역할은 요 엿당을 누구로? 포도당으로 최종적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해요. 자, 다시 말테이스가 엿당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합니다. 그럼 이 말테이스라고 하는 명칭은 몰라도 되지만 장액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가 뭐를 한다?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분해한다는 것은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단백질 같은 경우 입에서는 소화가 된다, 안 일어난다?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위에서 최초로 단백질 분해가 일어나는데 이때 작용하는 소화효소가 바로 펩신이에요. 펩신. 자, 펩신은 누구를? 단백질을 중간 단백질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 다 분해된 거 아니지요? 그대로 어디로 내려간다? 소장으로 내려가요. 자, 소장으로 가면 또 이자액과 장액이 분비가 되는데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 뭐? 트립신. 자, 이 트립신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한다? 똑같이 단백질을 중간 단백질로 또 나눠요. 또는 자, 단백질이 덩어리 이렇게 커. 자, 요것들을 싹둑싹둑 분해를 해요. 요게 중간 단백질이겠지. 근데 이 중간 단백질도 크잖아. 요것들을 또 분해를 해줘요. 또 더 작은 중간 단백질 분해를 하는 것이 바로 트립신이랍니다. 자, 그러면 장액.
단백질은 왜 최종적으로 분해된 거 아니지요? 그럼 이 장액 속에 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 이름은 펩티다제인데 야는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자, 이 소화 요소가 하는 역할만 알면 돼. 역할은 뭐다? 중간 단백질을 이건 여기에 적으세요. 자, 중간 단백질을 자, 최종적으로 뭘로 만드는 역할? 아미노산으로 만드는 역할. 이 효소가 바로 어디에 들어있다? 장액 속에 들어있다. 그 정도만 알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방. 지방 같은 경우에 입에서도 소화가 되지 않아요. 자, 위에서도 소화가 되지 않아요. 자,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는 오로지 어디에만 있다? 이자액에만 있답니다. 자, 그 이름은 뭐다? 라이페이스. 자, 라이페이스가 하는 역할은 자, 지방을 이건 여기 적으세요. 지방을 뭘로 분해한다? 지방산 3개 분자와 모노글리세리드 1개 분자로 분해를 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누가? 라이페이스가. 근데 중요한 건 라이페이스는 물 성분이에요. 근데 영양소는 지방, 물과 기름은 섞인다, 섞이지 않는다, 섞이지 않는다. 이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쓸개즙. 쓸개즙. 자, 쓸개즙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효소는 아니지만 누구의 작용을 잘할 수 있도록 라이페이스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자, 지금까지 소장에서의 소화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는데, 자, 소장에서는 영양소를 다 분해를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건데, 영양소 흡수까지 소장에서 일어난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장. 대장 같은 경우에는, 자, 구조를 보면, 일단 소장보다 짧고 굵어요. 길이는 한 1에서 한 1.5m 정도 짧고 더 굵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핵심. 소화샘이 있다 없다? 없다. 소화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분비가 되지 않아? 소화액이 분비가 되지 않아요. 그럼 소화액이 분비가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소화효소도 있다 없다? 있지 않겠지요? 즉 대장에서는 음식물의 화학적 소화는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자, 그러면 대장에서는 어떤 역할이 일어나는가? 대장의 기능. 자, 첫째, 방금 소화작용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왜? 소화효소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주로 뭐가 흡수가 된다? 물이 흡수가 돼요. 물. 자, 물이 흡수가 된답니다. 자, 이 대장에서는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물이 흡수가 된다라는 것만 얘기를 해줬지만 실질적으로 대장에서는 많은 비타민이 분비가 되기도 하고 뭐 효소가 분비가 되기도 하고 뭐 세균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용이 있기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 했던 내용을 OX 퀴즈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번. 이자액에는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모두 들어있다. 얘는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 자, 그러면 이자액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스,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 자,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스 해서 3가지가 다 들어있답니다. 자, 두 번째, 자, 쓸개즙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포함되어 있다. 자, 얘는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 자, 쓸개즙에는 소화효소가 있지 않아요. 대신에 자, 쓸개즙은 지방의 소화를 도와준답니다. 자, 3번, 소장에서는 이자액, 장액, 쓸개즙이 작용하여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한다. 요거는 정답, 이게 O, X. 정답은 O. 자,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했는데 학습지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하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끝. 안녕.